먼저 뭐 순서가 좀 뒤바뀌어도 좋은데 나 이정희 대표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조문을 와야 된다. 예? 이렇게 딱 한 거 입장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장 바뀌었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조의를 표해달라는 거하고 사과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사과를 요구했다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밀고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이정희 대표는 약간은 일종의 그 말의 트릭 같은 게 있는 건데 네. 남북 관계가 어떻게든 대화 국면으로 바라는 게 진보 진영 전체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색은 나쁘다예요. 저쪽이 굉장히 밉고 나쁘다 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서라도 어떻게 풀어보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좀 남한 쪽에서는 풀어야 되겠고 북측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근데 저기 선생님 봐봐요. 금강선 우리 국어를 봅시다요. 금강선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나열했단 말이에요. 금강선 사건은 북한이 한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북한도.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 개의 똑같은 연장선상의 세 개를 나열해 놓고 이 사건 세 개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북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국어 그냥 우리 단순한 제 고등학교 국어 실력으로 봤을 때도 같은 선상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분명히 앞에 두 사건은 연평도 사건과 금강 사건은 북한이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북한도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연평도 천안함 사건도 인정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네,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 요인이 됐던 여러 특히 인사사고가 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일거에 네. 그 북한이 좀 조의를 표명한다고 하는 태도가 서로 남북이 적당히 네. 가장 민감한 발화 지점을 살짝 비껴가면서라도 네.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이정희 대표의 생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천안함 사건이 네. 이게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고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다수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선명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 존재하죠.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소속한 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죠. 아,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해왔죠. 그렇죠.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뒤덮었다기라고 보다는 묘수를 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묘수. 비교적 이제 온건하고 완화된 태도로서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건 남북 관계에 대해서건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노선 변화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통합진보당이 지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현실 정치 공간 속에서 계속 이런 식의 이른바 스탠스는 곤란하다라는 그 현실적인 이유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속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 전술이 바뀌었다. 전술이 이렇게. 바뀌었다 볼 수 있죠. 전술이 바뀌었다. 물론 저 조의를 표한다니 우리 김가우 선생님 말씀처럼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지금 김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저도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말해왔던 그런 언행이나 언급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완전히 달라진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건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강산, 연평도, 천안은 같은 동선상에 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전략 전술의 변화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현재 또 통일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또 독일도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지금 제3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6명입니다. 지금 네. 정의당보다 5명 많아. 한석이 더 많아요. 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저러한 모습을 바뀌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건데 네. 그동안 너무 이른바 종부 프레 이런 것 쪽에 갇힐 수 있는 행동을 명분을 줘왔어요. 그런 면에서도 나름대로 바뀌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네. 우리 최 교수님 박사님, 너무 예. 좀 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르게 좀 봅니다. 네. 지금 그 이정희 대표의 지금 발언이 너무 뜬금이 없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조의 표현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째 이석기 지금 사건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통진당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게 줄 필요가 있다. 왜?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통진당 지금 해산 청구권을 지금 소송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그 어떤 재판부의 어떤 그 좀 영향을 미치려고 자기 어떤 전향적인 통진당 자세, 해상과 관련해서 뭔가 좀 재판에 우리 통진당 입장이 이제 전향적으로 해상되지 바뀐다. 말라, 전향했다라는.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진정성.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장 그 얘기는 못하니까 선거에
좀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좀, 그 결국은 뭐냐. 진정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이용하기 위한 위해서 것이다 이런 하는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그러나, 어쨌든 그 뜬금없는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정희 의원이 전향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밝힐 필요가 못했네요. 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기 통상에서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있다라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제 말씀에다 뭐 반론 아닌 반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통일 문제 논의가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고 네. 또 통일 대박론이 여야를 통틀어서 상당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지금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독일에 헤이그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판에 나름의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네. 나름대로 그 자체가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름의 어떤 생각, 동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보고 나서 네. 아, 이게 전략적으로 정말 변화였구나, 전술적 변화였구나라고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을 굉장히 좀 약간 폄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져 있고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기 순수하게 때문에 좀 받아주면 안 되는 그 거예요? 자체를 좀 들어본 다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 좀 뭔가 좀 본인이 네. 정말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얘기가 저도 말씀하신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희 대표와 그 정치 집단이 반성하라라는 의미의 얘기예요. 그런 게 충분히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세가 위축됐습니다만 국민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 당을 찍었고 이정희 대표가 어떤 정치적 유대관계에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정의적인 가치, 그 진보가 이적 행위로 진단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사회 사상의 스펙트럼의 넓이 하나로 보여질 것이냐가 이 우리 사회 성숙도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으로 상징되는 정파가 지금까지 쭉 성장세로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추락세를 맞이했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만약에 그 공간조차도 진보의 공간조차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하여튼 이번에 말한 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해석인데 저는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게 그 다음 워딩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드레스댄인가? 드레스댄? 발음하기가 힘든데 드레스댄 가서 예, 역사적 성과 얘기를 바란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그때 토론할 때 당신 떨어뜨리려고 내가 나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나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앵커 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성동격서라는 표현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랑 지금 치열하게 싸울 때는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재판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아주 양처럼 이렇게 온순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네. 아까 대변인도 말을 했듯이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바뀐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워딩을 그대로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해석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것은 타이밍의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양당 간에 보니까 시소게임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양날의 칼을 놓고 지금 시소게임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멘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멘트다. 네. 진정성을 제가 이제 조금 제가 너무 순수하다. 네, 너무 순수하시고 네. 정치적인 진정성에 멘트가 대해서 아닌 게 있습니까? 조금 이제 지금도 지금 해외 순방의 역사적 성과를 바란다. 저 네. 부분에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3월 9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했습니다. 베를린 네. 방문해서. 그리고 나서 약 한 3개월 있다가 2000년 6월 14일 날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베를린 선언이 일종의 말한 4개 항이 4개 정도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당국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에 사항에 그게 나옵니다. 네. 그렇듯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나옵니다만은 박근혜 독트린 아니면 박근혜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도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한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정희 정도 대표 정도 되면은 자기가 미리 먼저 한번 딱 자리를 까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뭔가 기재가 했던 베를린 선언과 같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있지 않겠나 해서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좀 바란다 이러는데
그거조차도 이게 좀 정치적 발언이고 뭔가 재판을 영향을 미치기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예. 통합진보당은 공식 정당이고요. 이정희 대표는 정치인이에요. 네. 모든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당연하죠. 정치적인 발언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실 공간에서 어떻게든 그걸 뚫고 돌파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발언했으면 진정성이 없다거나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얘기해야만 진정성이 생긴다거나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얘기죠. 통합진보당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토론회 할 때 박근혜 후보를 뭐 떨어뜨려 나왔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강하겠죠, 그동안. 근데 물론 이제 6석의 공당이긴 합니다만 물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도 있어요. 물론 이 진보가 과연 그게 진보냐라는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종북이니 뭐 여러 가지 또 당내 여러 가지 비례대표 경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 저런 말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비판으로서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말은 다 정책 멘트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그 조의를 표명했다는 건 물론 또 대변인이 공식 우리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이것대로 또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 평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조건 선입관을 가지고 제가 이게 전형적인 근데 진영 지금까지요, 이 두 가지- 북한에 대해서만은 통진당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무 움츠렸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그렇죠. 항상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전향적인 거 금강산 아니겠어요? 연평도 그 천안함을 자체로 같은 왜 라인에서 엔드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의를 표명해야 된다. 뭐 그건 어떤 확실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갑수 평론가님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말씀하기 전에 그 진보적 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진보적 가치가 존중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가치가 우리가 국민들이 자멸을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진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 어떤 10%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의 어떤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거는 두 점은 추구하는 건 추구하는 거고 그러나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는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게 어떤 네. 의미죠? 통장 스스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진보 정권이 들어섰더라면 네네. 토론성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네. 수사기관이 개입했을 뿐인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차인 거죠. 수사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추정이 불구하고 아직은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은 더 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석기 그렇죠? 사태, 이석기 그렇습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아까 이제 자꾸 정치인들 얘기는 다 정치적인 이야기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인이 발언할 때는 그냥 발언한 게 아닙니다. 항상 그 행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간의 근데, 문제를 지금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진보적 가치란 말에서 사실 통합진보당이 얘기하는 진보적 가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진보로 받아들여지는 전혀 별개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란 용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이 스펙트럼이 큽니다. 굉장히 길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거든요. 당연하죠. 우파도 네, 진보, 우파 너무 우파도 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죠. 이게 예. 지금 통합진보당이 뭔가 그동안 어쨌든 정치적 행위나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의 인식 속에는 뭔가 통진당이 저도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지나치게 북한의 편을 두고 있다, 친북적이다 이런 인식이 깔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뭐 정치인의 말이 다 정치적 멘트다라는 말은 정치적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지금 헌재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런 속에서 자기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발언이 과거에도 그런 입장은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를 표한다는 말 자체는 바뀐 거다. 바뀐 거라고 봐주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발언을 보고 그 다음 행동을 보자. 그냥 무조건 발언 나오자마자 이게 진정성이 없을 거다. 살아남기 위한 전술이다. 그리고 또 무슨 어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내용은 그거는 아니다. 정치의 전형적 진영 논리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본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정치인이 최 교수님 의견에 한 표 던지겠는데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죠 또. 아니, 아니, 정치인이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통진상 지금 뭐 헌재 지금 회부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태가- 교수님도 가끔 생뚱맞은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뀔 때.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저도 많은 좀 게 전향적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바뀔 때 있지 아니,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국민들이 지금 통진상 사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론적으로는 어떤 그 심판을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저- 미운 조의를- 상사가 갑자기 예뻐 보일 때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마음이 갑자기 바뀔 때가. 뭐 여자의 변심은 자유라고 하지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네. 너무 생뚱맞다. 너무 시점이 늦었다. 저는 그렇게 아, 봅니다. 조금 늦었다. 네. 늦을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나 진짜 이미 너무 여기서 정리하고 일단 동감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추상 얘기가 알겠습니다. 하나가 예, 않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잠깐만 진보 네. 스펙트럼 얘기해서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어디까지가 진보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에는요 김진태 의원이라는 분도 있고 네. 원희정 전 의원 같은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우파도 좌파도 아, 스펙트럼이 이재호 의원도 넓은 있죠. 겁니다. 이재호 의원도 있어요. 네. 난민전 출신입니다. 아, 민중당 사무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워낙 스펙트럼은 우파에서도 진보에서 보수까지 워낙 다양하고 좌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보에서 이 보수까지. 논란 이제 뭐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도 아닌 것 자, 같은데.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 한마디만 네.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입견을 배제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좌도 우에 대해서, 우도 좌에 대해서. 네. 그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한 표 던진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그 한 표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반대하십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진당이 처음 이제 선거를 했을 적에 10%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통진당의 어떤 목표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의 소상히 밝히고 선거를 했을 경우에 해서 만약에 10%를 얻었다 하면 그거는 제3당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석기 사건을 터짐으로 해서 그럼 정강 정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아니요. 투명하죠? 정강 정책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네.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정책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을 따라서 하지는 않는다. 네, 오늘 이석기 사건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이정일 그러니까. 대표가 한 네. 금강산과 바로 내 영평도 얘기를 천안함을 같은 선상에서 나열했고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안함 물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천안함 또 몇 주년 4주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와 상관없이 연평도와 금강산 사건도 같이 동일시정해서 놓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다 희생된 모든 이에게 조의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나중에 말을 번복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이 세 사건은 앞에 두 사건은 분명히 북한이 한 게 전 세계가 알고 북한도 인정한 거니까 여기에 같이 천안함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 실력이면 그렇게 봐주는 게 맞고 이 진정성은 향후 지켜보죠. 지켜보죠. 예, 향후 네, 지켜보고 지켜보죠. 토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